안녕하세요, 아미오입니다. 오늘은 초코칩 쿠키를 만들어 볼까 합니다. 초코칩 쿠키는 형태가 다양합니다. 얇고 납작하며 바삭거리는 초콜릿칩 쿠키가 있다 하면 두툼하고 쫄깃쫄깃한 초콜릿칩 쿠키도 있습니다. 겉절이를 좋아하거나 신김치를 좋아하듯이 두 가지의 초콜릿을 모두 드셔보신 분이라면 분명히 선호하시는 게 있으실 겁니다. 어릴 적 김장을 하면 어머니는 겉절이를 좋아하고 아버지는 신김치를 좋아했는데 김치가 익을 때쯤이면 김치가 오늘은 초코칩 쿠키 중에 얇고 바삭바삭한 거랑 두툼하고 쫄깃쫄깃한 거랑 무엇이 옳고 맛있냐를 논하기보다는 제가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초코칩 쿠키를 만들며 레시피 분석을 통해 각자 들어가는 재료가 무슨 역할을 하는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는 재료의 원리를 완벽히 이해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완벽한 초콜릿칩 쿠키를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항상 말씀드리죠, 원리를 알아야지 완벽히 따라할 수 있다고요. 제 초코칩 쿠키의 레시피를 알려드리고 이 레시피 분석을 해드리기 전에 이 초콜릿칩 쿠키의 레시피에 대해서 조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요리 학교를 다니지 않았고 평범한 대학교에서 이과 공부를 하는 학생이었습니다. 저희 학교가 호텔 경영으로 유명한 학교였는데 학교 안에 호경 학생들을 위한 호텔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 호텔은 호텔 경영학 공부를 하는 학생들에게 실전 경험을 쌓아주는 용도로 크게 쓰였습니다. 저는 대학교 때 주방에서 일하고 싶어 이 호텔 주방에 지원을 하게 되었고 호텔 경영학생들만 일할 수 있다는 조건이 있어 처음에 거절을 당했지만 많은 사람들을 찾아다니며 결국엔 제 첫 요리사 직장으로 취직을 했습니다. 양파 까고 양배추 써는 작업부터 시작했지만 호텔 경영학생이 아닌 신분으로 일하니 못마땅했는지 처음에는 인정을 해주지 않았고 이 초콜릿칩 쿠키 레시피 때문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일 시작 후 몇 주가 됐을 때 호텔 주방장은 저한테 초콜릿칩 쿠키 만들어봐 라고 시켰지만 미국인이라면 어렸을 때 한 번쯤은 구워봤을 초콜릿칩 쿠키를 저는 미국에서 컸어도 한 번도 구워본 적이 없기에 몇 주간을 거쳐 들어가는 재료들을 찾아 원리를 공부하며 저만의 초콜릿칩 쿠키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진 않았지만 첫 시도가 마음에 들었는지 셰프와 몇 번의 수정을 통해 저만의 레시피가 완성이 되었고 이 레시피는 호텔에서 주최한 500명이 참석하는 뱅퀴트에 대량 생산이 되었습니다. 제 초콜릿칩 쿠키는 겉은 바삭하며 안은 촉촉하고 이렇게 반으로 갈랐을 때 초콜릿이 흘러나옵니다. 제 첫 주방에서 처음으로 인정받은 레시피, 처음으로 음식 재료들의 원리를 공부한 레시피, 오늘 여러분들께 공유해드리려 합니다. 제 초코칩 쿠키 레시피에 필요한 재료들은 다크 초콜릿, AP 플라워 중력분, 케이크 플라워 박력분, 무염 버터, 코셔 소금, 콘스타치 옥수수 전분, 베이킹 소다, 바닐라 빈 페이스트, 흑설탕, 백설탕, 계란 큰 거 1개, 그리고 노른자 1개, 그리고 비밀 재료 1가지. 생각보다 준비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일단 초콜릿은 60% 이상의 카카오 성분을 가지고 있는 다크 초콜릿을 선호합니다. 그 이유는 초콜릿에 이미 들어있는 단맛에 의존하지 않고 제가 쿠키의 단맛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크 초콜릿, 밀크 초콜릿 이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진짜 초콜릿을 사용하는 겁니다. 쿠키에 들어간다고 싸구려 말고 진짜 초콜릿이요. 진짜 초콜릿과 가짜 초콜릿은 저번 영상에 설명드렸으니까 뭐 차이는 아시겠죠? 쓰시는 초콜릿이 베이킹용이라면 잘게 미리 썰려져 나올 테고 만약에 비누처럼 초콜릿 블락을 사셨다면 칼로 적당한 크기로 썰어줍니다. 버터 또한 잘게 썬 다음 냉장고에 넣어두시고요. 옥수수 전분과 베이킹소다, 중력분, 박력분을 한번 체에 걸러줍니다. 걸은 후 소금을 뿌려줍니다. 소금은 입자가 커서 채로 안 걸러지니 꼭 체에 걸은 후 소금을 뿌립니다. 흑설탕과 백설탕 같이 담아두셔도 됩니다. 계란은 따로 보관하시고 바닐라 빈 페이스트와 비밀 재료였던 시나몬 파우더를 섞어줍니다. 이렇게 재료 준비가 끝났다면 만드는 거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믹서기에 페달이라는 어태치먼트를 끼우고 상온보다 차가운 버터를 넣고 약으로 돌려줍니다. 이 작업을 하기 전에 버터를 냉장고에서 10분 정도 전에 빼놓으시면 좋습니다. 버터가 튀지 않는다면 그때부터 중으로 기계를 올리시고 설탕을 서서히 넣기 시작합니다. 설탕이 모두 다 들어갔다면 강으로 기계를 올립니다. 이 과정을 크리밍이라고 합니다. 버터의 색이 약간 허해지고 만졌을 때 설탕이 녹는 느낌이 든다면 이때 계란을 넣어주고 강으로 계란이 버터랑 섞이도록 해줍니다. 기계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실리콘 스패츌라를 이용해 잘 섞이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계란을 넣고 오래 돌릴 필요는 없습니다. 그 다음에 체에 걸은 재료들을 모두 다 넣고 약으로 돌리면서 섞어줍니다. 무조건 약입니다. 안 그러면 밀가루가 하늘로 솟아오르면서 주방이 폭탄 맞습니다.
중간 세기까지 밀가루가 안 튀는 만큼씩만 믹서기의 속도를 올리면서 밀가루와 버터가 섞일 정도만 돌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바닐라와 시나몬 가루 그리고 초콜릿을 넣고 잘 섞어줍니다. 최소로 섞되 쿠키 도우가 균일하도록 섞어줍니다. 이유는 이따 분석 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이스크림 스쿱을 이용하던 저울을 이용하시던 일정한 크기로 빚어주시고 다시 완벽하게 굳을 때까지 냉장고에 최소 1시간 이상 넣어둡니다. 굳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레시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재료 선택부터 레시피 분석입니다. 버터는 무염 버터여야 합니다. 버터가 들어가는 영상마다 말씀을 드리지만 무염 버터는 짠맛을 요리사가 직접 조절할 수 있기에 가염 버터보다 무염 버터를 사용합니다. 사실 저는 가염 버터를 사용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아까 영상 초반에도 다크 초콜릿을 쓰는 이유도 단맛을 제가 직접 조절하기 위해서 다크 초콜릿을 사용한다고 말씀드렸는데 버터도 똑같습니다. 버터의 퀄리티에 따라 쿠키 맛이 많이 좌우됩니다. 맛있는 쿠키를 원하신다면 이 레시피에서는 좋은 버터를 사용하신다면 결과물이 크게 달라질 겁니다. 밀가루는 AP 플라워와 케이크 플라워, 즉 중력분과 박력분 두 가지를 나눠서 씁니다. 케이크 플라워는 단백질 함량이 낮기 때문에 구웠을 때 조금 더 촉촉하고 부드러운 결과물이 나오기 때문에 두 가지의 밀가루를 사용하는 겁니다. 옥수수 전분이 레시피에 들어갑니다. 옥수수 전분, 즉 cornstarch는 도우의 전체적인 농도를 잡아줍니다. 그리고 구웠을 때 겉 표면은 바삭하게 안에는 촉촉하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레시피의 핵심 재료입니다. 베이킹 소다가 레시피에 들어갔습니다. 베이킹 파우더와 베이킹 소다를 많이들 헷갈려 하시는데 나중에 영상을 한번 만들 거지만 지금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베이킹 파우더는 베이킹 소다가 들어간 제품입니다. 베이킹 소다를 다른 말로는 소디움 바이카보네이트인데 이 성분은 pH 농도가 낮은 산성이 있는 다른 재료가 있어야지만 발동합니다. 우리가 베이킹 소다에 식초를 더하면 거품이 올라오는 걸 볼 수 있죠. 반대로 베이킹 파우더는 베이킹 소다 외에 크림 오브 타르타르처럼 산성 있는 재료들이 함께 이미 들어가 있어 산성이 있는 다른 재료를 레시피에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들어가기에는 사실 너무 깊게 들어가더니 이거는 따로 영상을 나중에 만들어 드릴게요. 하지만 이 레시피에서는 헷갈려 하지 마세요. 저는 베이킹 소다를 사용했습니다. 흑설탕과 백설탕이 들어갑니다. 브라운 슈거, 즉 흑설탕을 사용하는 이유는 흑설탕에는 molasses, 당밀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브라운 슈거는 수분 함량이 더 높아 촉촉한 쿠키를 완성시키며 molasses 때문에 한층 깊은 맛의 쿠키가 완성됩니다. 그리고 molases가 산성이 있는 성분이기 때문에 아까 베이킹 파우더 대신 베이킹 소다를 선택한 것입니다. 전체적인 설탕 비율이 레시피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만큼 어떠한 설탕을 어떤 비율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완성된 쿠키가 굉장히 다를 겁니다. 바닐라빈과 시나몬이 들어갔습니다. 시나몬을 비밀 재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흑설탕과 같이 바닐라빈과 시나몬은 쿠키의 한층의 더 깊은 맛을 내줍니다. 즉 작은 쿠키 안에도 맛의 레이어가 있는 거죠. 그냥 믿고 한번 넣어보세요. 아주 잘 어울립니다. 다만 향이 굉장히 강한 향신료이기 때문에 처음에는 작은 양으로 시작하시고 만약에 취향에 맞다면 조금씩 늘려가면서 레시피 조절을 해주세요. 자, 이제 재료들에 대한 레시피 분석은 다 해드린 것 같으니 이제 과정에 대해서 레시피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처음에 버터와 설탕을 크리밍 했습니다. 크리밍이란 버터에 공기를 주입시키고 그 버터 안에 있는 물로 설탕을 녹이는 과정을 뜻합니다. 버터를 따뜻하게 액체화시킨 후 설탕을 녹여 사용해도 되지만 녹인 버터와 크리밍된 버터의 차이는 완성된 쿠키에서 나옵니다. 공기를 주입시킨 크리밍 방법은 쿠키에 부피를 더해주고 버터를 녹여서 만든 쿠키는 그 부피가 비교적 적습니다. 납작한 쿠키를 원하시는지 아니면 조금 도톰한 쿠키를 원하시는지 따라서 이 방법은 바뀝니다. 사실 냉장고에 다시 넣어서 도우를 딱딱하게 한다면 이 두 개의 차이는 굉장히 미세합니다. 근데 이런 미세한 것들이 맛있는 음식과 맛없는 음식의 차이라고 저는 생각하기에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크리밍을 거친 쿠키가 더 맛있으므로 저는 이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밀가루들을 채로 한번 걸러줬습니다. 이 부분은 큰 과학적인 이유는 없지만 해주는 것과 안 해주는 건 결과물에 있어 큰 차이를 가지고 옵니다. 만약 밀가루가 뭉쳐있다면 나중에 쿠키를 굽고 나서 플라워 파켓이라고 밀가루 맛만 나는 부분이 쿠키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플라워 파켓은 쉽게 쿠키의 식감을 망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체에 한번 걸러서 이 입자를 고르게 해주는 겁니다. 크리밍이 끝나고 계란을 넣어줬습니다. 그 이유는 처음부터 계란을 버터랑 넣고 돌리면 버터가 깨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 버터는 지방과 물을 합쳐놓은 제품입니다.
즉 유화된 제품이죠. 한 번에 물이 많이 들어가면 그 유화가 풀릴 수가 있기 때문에 버터를 크리밍한 다음에 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계란을 넣어주는 겁니다. 크리밍을 한 다음에 계란을 넣어주면 버터의 유화가 풀릴 일은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계란에는 레시틴이라는 성분이 있는데 이거는 유화를 돕는 아주 좋은 유화제입니다. 크리밍이 완성된 버터에 계란을 넣어주는 건 오히려 버터가 유화가 풀리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계란과 버터를 유화시킨 후 밀가루를 넣어줬습니다. 밀가루를 넣고 믹서기를 최소한으로 돌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유는 이 버터와 설탕 그리고 계란이 들어간 버터 믹스는 물이 존재하는데 밀가루랑 섞이면 글루텐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쿠키는 글루텐 형성화를 최소한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섞어주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밀가루가 다 더해졌다면 바닐라와 시나몬과 초코칩을 넣어줬습니다. 바닐라 빈 페이스는 액체이기 때문에 만약에 밀가루가 다 섞이기 전에 그걸 넣는다면 밀가루가 뭉치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깊게 설명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레시피 분석이 끝났으니 냉장고에 넣은 쿠키도우가 단단해지면 굽는 방법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쿠키도우가 이제 다 굳었다면 쿠키도우를 냉장고에서 빼줍니다. 구울 만큼만 빼고 나머지는 지퍼백에 넣어주면서 다시 냉장고로 들어가든지 냉장실에서 보관이 가능합니다. 쿠키를 구울 때는 아랫 바닥이 두툼한 철팬이 좋습니다. 만약에 사용하시는 팬이 너무 얇다면 쿠키 안에가 다 구워지기 전에 쿠키 바닥이 타버리니 두꺼운 판 혹은 이런 실리콘 매트를 사용해서 열을 꼭 조절해주세요. 화씨로 425도 혹은 섭씨로 218도로 오븐을 맞춘 후 예열이 끝나면 쿠키는 오븐에 들어갑니다. 쿠키를 어느 정도 크기에 나눴냐에 따라 다르지만 저처럼 140g으로 나누셨다면 총 10분에서 13분 정도 걸립니다. 중간에 5분 정도씩 확인을 하며 오븐에서 돌려주세요. 그래야지 골고루 익은 쿠키를 완성시킬 수 있습니다. 오븐 크기와 와티지에 따라 같은 온도라도 걸리는 시간이 다를 테니 이때는 몇 분이라고 딱 정하지 말고 봐주면서 확인해 가면 됩니다. 겉이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다면 쿠키가 완성된 겁니다. 쿠키의 겉 표면이 노릇노릇하게 잘 익었다면 오븐에서 빼줍니다. 팬이 뜨거울 테니 조심하시고 팬이 뜨거운 만큼 아래는 계속 익을 테니 실리콘 매트 자체를 판에서 떼어 쿠키가 식도록 냅둡니다. 저처럼 아래로 공기가 환풍될 수 있는 이런 렉이 있다면 쿠키가 오버쿠킹 되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이때 엄청 먹고 싶겠지만 지금 아직 쿠키가 굳은 상태가 아니라 지금 먹으려고 만약에 손으로 들면 다 뭉개지니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최소 1시간. 아, 1시간 동안 이 쿠키 냄새가 집에서 나는데 빨리 먹고 싶었어요. 제 초코칩 쿠키 레시피는 밖에는 약간 바삭하고 안에는 촉촉한 그런 초코칩 쿠키입니다. 앞에 레시피 분석을 해드렸으니 처음에는 그대로 따라 만들어 보시고 조금씩 자신이 원하는 취향대로 레시피를 완성해 가보세요.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맛있네. 살찌겠다. 우유 어딨더라?